잡을 사람 듬직한 서른 기호 3번 서른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만나겠습니다. 네, 자리가 어수선한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5분만 발휘하시면은 제가 드릴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인사 생략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문제는 경제입니다. 이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 방안에 대한 해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해법이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최고위원회 출마해서 그걸 하고자 나왔습니다. 이러면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의 활로를 찾아서 살릴 방법을 얘기한다고? 들어주십시오.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신사 다 제하겠습니다. 인사 없이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침체에 있는 이 경제를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활로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 활로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고 남북 간의 경제 교류가 활발해지면 우리 경제가 살아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것 아니냐, 그 지도자들이 어떤 결정을 내놓아야 우리 경제가 살아날 거 아니냐, 활로를 찾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요인이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있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 5천만 국민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은 달라진다고 봅니다.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미국과 북한 간에, 남과 북 사이에 신뢰가 없어서 이 문제가 안 풀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믿는 사이라면은 금방 비핵화가 진행되고, 따라서 남북 간의 경제결도 금방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우리 5천만 국민 중에서 남북 간에 전쟁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5천만 국민 중에서 남북의 경제 활성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5천만 국민, 우리가 보증을 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는 그 보증이 가능하냐, 말로만 보증이 되는 것이 어떻게 그게 보증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일 것이냐? 범국민운동을 벌여야 합니다. 과거에 금모으기 운동하듯이, 촛불혁명을 해내듯이 500만 1000만이 남북 간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비핵화를 해내자 라고 판문점부터 저 부산 끝까지, 제주도까지 전 국민이 뭉쳐서 남북의 신뢰를 회복해라, 우리가 보존한다,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해낸다면은 전 세계 시민들이 우리 행동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갇혀있는 동대를 하더라도 1000만 시민들이 나와서, 1000만 국민이 나와서 외치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없을 거라 봅니다. 전 세계 시민들이, 우리 국민들이 하는 이 행동에 감동을 받고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이고 김정은 위원장도 한반도에 전쟁은 없겠구나, 이제 한반도에 평화밖에 없겠구나 라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전 세계 남북 간에, 미북 간에 신뢰의 보정수표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냥 강건너 불러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행동으로, 전 국민 운동으로 이
이 보정수표를 써나간다면은 한반도에 평화가 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오고 남북 간의 경제 교류는 시작될 것이고 우리의 번영은 틀림없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내야 합니다. 저 말은 뜬구름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한반도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기호 3번 설훈 후보였습니다. 경남의 아들 중심을 잡을 사람 듬직한 설훈이라는 피켓이 그야말로 진정성 있게 다가옵니다. 연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 네, 주셨으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기호 3번 설훈 후보였습니다. 네, 총 8명의 후보자 가운데 첫 번째 후보의 연설을 들어보셨고요. 자, 두 번째 연설자께서 벌써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초심, 열심, 뒷심, 100년 민주당 건설이라는 슬로건에 기호 6번 박정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민동락, 여민동고, 국민과 함께 기뻐하고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그런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기호 6번 박정, 자랑스러운 울산시당 당원동지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그런데 박정이 누구냐?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저는 집안이 가난해서 야간 중학을 다녔고 고등학교도 체육 특기자로 다녀야 했습니다. 고체에게 맞으면서도 공부해서 서울대에 입학했습니다. 유전공학자를 꿈꾸며 유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박정호학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일자리를 만들 줄 아는 낮은 곳에서 시작한 실물 경제 전문가 박정입니다. 존경하는 울산시당 당원동지 여러분, 이번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은 4가지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2020년 총선 승리, 2022년 정권 재창출, 그리고 100년 민주당 건설이 그 일입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 저 박정희 가장 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문재인 정부의 꿈은 평화경제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분단의 상징 파주에서 태어나 문재인 대통령께 평화경제, 한반도 신경제 지도의 꿈을 팔았습니다. 대통령 직속 국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 고문으로 일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산업수도 울산의 제도야, 북극 항로 개척을 통한 조선해운 산업의 문제 해결, 이것이 울산의 꿈이자 문재인의 꿈이고 그리고 저 박정의 꿈인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 평화경제 선봉장 저 박정희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둘째, 2020년 총선 승리의 답은 원외에 있습니다. 박정은 135명 원외의 대변인이자 버팀목입니다. 판문점이 있는 파주에서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빨갱이라며 얼굴에 소주 세례를 받기도 하고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의 가치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마침내 60년 만에 자랑스러운 민주당의 이빨을 꽂았습니다. 파주보다 더한 험지가 울산입니다. 원외위원장의 능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원 대의원 동지 여러분들의 열정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험지 개척과 초대 원외 지역위원장, 협의회장 저 박정희 함께 고생하고 함께 노력해서 기필코 원외위원장님들의 당선을 돕겠습니다. 셋째, 2022년
정권 재창출은 당원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권리당원의 권한을 높이겠습니다. 투표권, 발언권, 토론권, 소환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당원들이 의사결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심과 당정을 하나로 잇겠습니다. 당원 중심의 민주당, 저 박정희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100년 정당 민주당의 답은 시스템 개혁입니다. 상향식 공천제도의 확립, 투명한 공천 시스템, 그리고 정치학교 민주스쿨을 통해서 당의 정책과 이념과 비전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당에 박정 같은 재벌연 한 명쯤은 꼭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심으로 듣겠습니다. 열심과 뚝심으로 뛰겠습니다. 그리고 뒷심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기호 6번 박정을 밀어주십시오. 기호 6번 박정희 손을 꽉 잡아주십시오. 강력한 민주당, 100년 민주당, 자랑스러운 울산시당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교육계의 신화를 이룩하셨던 박정 후보이십니다. 지금 연설 시간 5분을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초심, 열심, 뒷심으로 함께하겠다는 각오를 밝히셨습니다. 기호 6번 박정 후보의 연설이셨습니다. 네, 그리고 후보자들께서 오르셔서 연설하시는데 하단부에 타이머가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확인 잘 하셔서 연설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연설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당원이 주인인 정당, 기호 4번 박강훈 후보입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울산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 박광훈입니다. 울산이 한국 정치를 바꿨습니다. 울산이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들이십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의 대변인, 70만 권리당원의 대변인, 울산과 함께하는 최고위원 기호 4번 박광훈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울산은 어벤져스의 도시입니다. 지난 4월 북부 연포로에서 버스가 공장벽을 들이받았습니다. 뒤집어지려고 할 때 지나가던 시민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어서 그 버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구조됐습니다. 2015년 무룡터널에서는 지나가는 구급차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차들이 좁은 터널 양쪽으로 비켜섰습니다. 모세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016년 태풍 차바가 몰려와서 순식간에 물이 들이찼을 때 인간띠를 만들어서 인명을 구조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시민의식을 가진 세계 인류의 도시 울산 시민 여러분, 울산 당원 여러분, 70만 권리 당원들은 여러분들을 어벤져스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계란으로 바위를 끌어낸 송철호 시장님, 그리고 모든 구청장님들, 또 지방의원님들 정말로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들어내신 원외위원장님들, 국회의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늘에서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이 진실 어벤져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여러분 정말 어벤져스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저보고 편안한 MBC 했지 뭐하러 정치에 와서 고생하느냐고 말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있을 수 없었습니다. MB 시절 미디어법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보도국장에서 해임됐습니다.
그 뒤 정확하게 일주일 뒤 신경민 앵커가 해임됐습니다. 그때부터 MBC는 거꾸로 갔습니다. 세장도 거꾸로 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탄압하고 모욕하고 조롱했고 남북관계는 역주행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두 분의 대통령을 잃었습니다. 참담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 따뜻하고 편안한 MBC를 떠나자. 정권 교체에 기하자. 제 결심 잘했습니까? 2012년 대선 때 저는 두 번째 직업을 갖습니다. 첫 번째 직업은 MBC였고 두 번째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이었습니다. 2012년 대선 정말로 우리에겐 아픔이었습니다. 지니까 아팠습니다. 나만 아픈 게 아니고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동지, 그리고 우리 당원, 그리고 우리 국민, 나라까지 아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너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미안하다는, 죄송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절실함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다시 문재인 후보의 대변인이 돼서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저는 세 번째 직업을 가지려고 합니다. 당원의 대변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송철호 시장을 성공시키고 민주당을 성공시켜서 연속 집권의 길을 마련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다시는 울산의 당원들이 피눈물 흘리지 않도록, 국민이 아프지 않게, 나라가 아프지 않게 송철호 시장을 성공시키고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민주당을 성공시켜서 우리가 반드시 연속 집권할 수 있도록 해내겠습니다.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문재인 당대표 시절 온갖 흔들기 속에서도 비서실장을 맡아서 대표 곁을 지났습니다. 잘했습니까? 정권교체 최전선에서 대변인을 맡아서 가짜뉴스와 싸우면서 문재인 후보를 지켰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성공시키는 일, 송철호 시장을 성공시키는 일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당원의 대변인 박광훈에게 맡겨주십시오. 네, 기호 4번 박광훈 최고위원의 후보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네. 당원이 주인인 정당, 우리 기호 4번 박광훈 후보의 연설이 연설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원소원으로서 민의를 대비했던 우리 박광훈 후보께서 이제는 최고위원의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도전장을 내미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연설자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다음은 누구시죠? 네, 네 번째 연설자입니다. 여성의 힘, 강한 민주당 기호 8번입니다. 유승희 후보를 소개합니다. 다섯 곳의 구청장을 전부 싹쓸이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위대한 울산시 당원동지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평생 청렴하게 공직생활하신 아버지를 따라 이곳에 와서 울산 초등학교 다녔습니다. 8월에는 8번 태화강에 귀중한 추억이 담겨있는 울산 소녀 유승희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국회운동과 노동운동을 거쳐 우리 당에 몸을 담은 지 벌써 24년째입니다. 1995년도 기초의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당 최초 여성국장, 공채 여성국장, 노무현 대통령 인수위 전문위원, 선출직 전국여성위원장에서 지금 3선 국회의원이 된 지금까지 오로지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 압승으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등골이 서늘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4년 민주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치열하게 싸워온 칼팔 끓는 정의감으로 적폐를 말끔히 청산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를 완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30% 여성 공정 할당제, 전국대의원 여성 50% 의무화를 제 온몸을 던져서 해낸 저 유승희가 문재인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기초의원부터 출발한 유일한 최고위원 후보로서 저 유승희가 풀뿌리 현장에서 너무나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지방 의원님들의 확실한 든든한 팔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70만 권리당원의 거대 여당 지도부는 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한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험 많은 3선 국회의원으로서 당의 안정과 혁신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울산시 당원 동지 여러분, 7.8기를 넘어서서 8.9기라는 새로운 신화를 보여주신 송철호 울산시장님, 그리고 이상원 국회의원님, 5년 전 빵 대 5의 패배를 이번에 5대 빵 싹쓸이로 되갚아주신 자랑스러운 구청장님들, 민주당의 압승을 든든히 뒷받침한 44분의 광역 기초의원님들, 울산의 기적을 만들어낸 울산시의 당원 동지들이야말로 우리 더불어 민주당의 자부심이고 지방선거의 압승을 이뤄낸 바로 1등 공신입니다, 여러분! 당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이제는 중앙당이 화답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당원 정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의 헌신으로 이뤄낸 울산의 정치 기적이 이제 울산의 경제 기적으로 이어지도록 당 차원에서 적극 돕겠습니다. 울산 외곽도로 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울산 시민의 수건인 우리 혁신형 국립병원 반드시 조기에 착공되도록 제대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승희가 울산시의 경제 도약, 경제 비상, 새로운 울산의 경제 도약을 위해서 확실하게 저 울산 소녀 유승희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여기 계시는 울산시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8월에는 8번 유승희입니다. 유승희가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될 수 있도록 이곳에 계신 울산 당원 동지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울산 소녀 도와주십시오! 여성의 힘 강한 민주당 8월에는 8번이라는 구호로 유승희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을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십시오. 유승희 후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5번째 연설자입니다. 힘없는 자들의 힘, 기호 2번 박주민 후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되기 전에 10년 정도 변호사로 활동했었습니다. 변호사임에도 재판정에 있을 때보다 거리에 있었을 때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를 거리의 변호사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용산 참사 희생자들, 그리고 세월호 가족분들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다 정치가 제대로 된다면 이렇게 고통받는 분들이 없어질 것이다 라는 희망과 믿음으로 정치에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힘없는 자들의 힘이 되겠습니다. 기호 2번 박주민, 험지에서 불굴의 노력으로 전국정당의 발판을 놓아주신 울산의 당원 대의원 동지분들께 힘차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합동연설에서는 오히려 좀 잘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들이 있어서 차분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차분하게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당과 정부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분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 같은 사회경제적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만 할 대목임은 분명합니다. 최근 청와대도 같은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경제적 정책은 원래부터 갈등적 요소가 큽니다. 최저임금을 예로 들어보더라도 우리는 최저임금을 높이고 싶어도 누구는 최저임금이 이미 너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정책의 경우에는 만들 때부터 미리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정책의 세밀함을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폭넓고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적절하게 입법적으로도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 중에 91개 과제가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는 분석이 있듯이 말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의 변화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저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무원들을 적절하게 견제해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일들은 대통령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원래 여당인 저희 당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당이 원래 할 일을 제대로만 한다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수도 있고 성과도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당은 어떻게 해야 원래 해야 될 이런 일들을 잘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특활비의 경우 폐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놈이란 얘기를 꼭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정상적인 예산 항목에 편성하면 될 뿐입니다. 두 번째로는 깨어있는 당원들의 힘이 잘 조직되어야 합니다. 원래 당은 당원들의 모임입니다. 당원들이 잘 모여있으면 잘 모여있는 만큼 당은 강해지기 마련입니다. 당원들과 소통하며 정책에 반영해야 할 이야기들은 상향식으로 위로 올리고 또 필요하다면 적절한 교육을 통해서 당원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당은 충분히 강해질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큰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렇게 높아진 국민의 신뢰 그리고 조직된 깨어있는 당원의 힘을 배경으로 보다 과감하게 야당과 보수 언론을 상대하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고우면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자고우면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고우면하면 야당과 보수 여러 언론들이 너희 당 정말 신중하구나라고 칭찬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당을 바꾸는 것이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그 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 걸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네, 희망민자들의 힘 기호 2번 박주민 후보의 연설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소리높고 진심이 담긴 그런 연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6번째 연설자 소개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연설자는 세대혁신 기호 1번 김혜영 후보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김혜영 후보의 연설을 네,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맞으시겠습니다. 기호 1번 김혜영 후보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유일한 불경 후보 더불어민주당 최연소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기호 1번 김혜영 울산에서 인사 올립니다. 울산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마침내 30년 묵은 지역주의가 깨졌습니다. 울산의 당원 동지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불경의 우리 민주당 지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유일한 불경 후보 저 김혜영이 최고위원이 되어 불경의 우리 민주당 지지율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우리 울산의 지역위원장님들과 모두 함께 손잡고 반드시 국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2014년 사고 지역구였던 부산 연제구의 지역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부산 연제구는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조차 내지 못한 당의 험지였습니다. 지역위원장을 맡아 시장, 상가, 경로당을 두 발로 열심히 뛰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연제구 생기고 야당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처음이다라는 말이 동네에 돌았습니다. 또 석 달이 지나자 당은 마음에 안 드는데 아는 괜찮더라 이런 말이 동네에 퍼졌습니다. 당의 열세지역의 원외위원장으로서 서름도 많이 겪었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지역 행사에 참석해도 소개를 안 해줬습니다. 민주당의 지역위원장으로서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사회자가 소개를 해주지 않으면 손을 들고 무대로 뛰어 올라가 외쳤습니다. 소개가 빠졌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연제구 지역위원장 김혜영입니다. 그 순간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의 환호와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당의 험지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2016년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지역주의 극복에 대한 열망과 함께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당의 험지를 개척한 저 김혜영이 최고위원이 되어 2020년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힘으로 민생입법, 개혁입법 완수하겠습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린 시절 고모집에서 자랐습니다. 남들이 3년 다니는 고등학교를 저는 4년 다녔습니다. 고3 때는 학교 대신 기술을 배우러 직업학교에 다녔습니다. 20대 후반 아버지의 암수술과 연이은 재발로 60차례가 넘는 항암 치료를 보살펴야 했습니다. 5년의 시간을 환자의 보호자로서 또 사법고시생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소원이셨던 아들의 사법고시 합격을 끝내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합격증을 산소에 놓아드렸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저는 가정환경으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방황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앞길이 막막한 청년들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세상을 꿈꿉니다.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학력과 소득으로 대물림되지 않는 세상, 청년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세상, 성실하게 땀 흘린 사람이 보상받는 세상, 제가 최고위원이 되어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후보,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이시죠. 김혜영 최고위원 후보의 연설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예, 아주 혁신적인 청년을 위한 그런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호소는 짙었던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예, 이제 7번째 연설자분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제 열기가 한껏 솟아 있는데요. 이번도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기호 5번 황명선 후보입니다. 네, 자치분권의 대변인 황명선 후보를 소개합니다. 든든한 지방정부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울산의 선배당원 동지 여러분, 지방과 지방의회와 당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나온 자치분권 대변인 황명선 논산시장 기호5번 불뿌리 후보 황명선 인사드립니다. 저는 충청남도 논산시장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3분의 우리 당대표 후보님들, 그리고 7분의 우리 최고위원, 우리 8분의 후보님들 가운데서 저 빼놓고 7분이 전부 다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왜 논산시장이 왜 최고위원회 당지도부에 나왔나 굉장히 궁금하지요? 저는 당원 여러분들과 지방의회와 우리 지방정부를 대표해서 현장과 지역과 지방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찾아섰습니다. 지금 시대정신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자치분권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왜 선언했겠습니까? 중앙이 과도한 권한 집중된 권한을 이제 226개의 모든 지방정부한테 원래 위치로 나누어서 중앙과 지방이 골고루 잘 사는 그러한 대한민국, 그게 바로 자치분권 국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울산에서도 우리 울산시장님, 우리 5분의 우리 구청장님, 17분의 우리 도의원님과 27분의 우리 기초위원님들을 이번에 선택해 줬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우리 민주당한테 압승을 보내줬습니다. 이제 우리 당이 화답해야 될 때입니다. 현장과 지방과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해서 이제 우리 민주당도 자치분권 정당이 되라, 이렇게 국민들의 외침이고 명령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저 그 일 하러 나왔습니다. 우리 당 중앙당의 권한을 시도당의 권한을 지역위원회에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게 분권입니다. 자치는 우리 당원들이 주인이 되는 시대입니다. 예전에 나라가 60년, 70년, 80년 된 국민 여러분, 주민 여러분, 나라가 힘들어도 나라 말에 좀 따로 주세요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2014, 15년도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세월을 통해서 이게 나라냐, 이게 국가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국가가 이제 우리 국민을 통치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과 우리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 이제는 국가나 정부 역할입니다. 이제 우리 당도 당원이 주인이 되는 시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원 의정활동 잘할 수 있도록 정책부 장관실 도입, 지방의회 사무처 독립 만들고, 자치분권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대표자한테 인사권을 확대하고, 이 말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 모든 분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왜 안 지켜졌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대변
지방의회를 대변할 수 있는 대변자가 당기도에 없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자치분권 대변인 저 황병선 최고위원회 선택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13일간 단식 투쟁해서 지방자치를 만들어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사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제 중앙과 지방의 권한을 나눠서 대한민국 모든 중앙과 지방 정부가 잘 사는 자치분권 국가를 선언했습니다. 울산의 당원 동지 여러분, 미완의 자치분권 정당의 민주주의 역사 써주실 수 있습니까? 저 5번 황명선이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 대변인 황명선, 기호 5번 황명선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명연설이었고요. 네. 연호 때문에 진행이 안 될 정도로 열기가 뜨거운데요. 네, 너무나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이제 정말 박수 좀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가장 오래 기다리셨죠? 그렇죠. 네. 자, 마지막 8번째 연설자입니다. 네, 혁신민생 최고로 일 잘하는 최고위원 기호 7번 남인수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기호 7번 남인순 후보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산업화의 중심 울산시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과 민생 최고로 일 잘하는 최고위원 2020년 총선 승리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출마한 기호 7번 남인순 다시 한번 뜨겁게 인사드립니다. 저는 국어교사의 꿈을 포기하고 노동자로 살면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더불어 잘 사는 대동세상을 꿈꿔왔습니다. 지난 30년간 노동, 여성, 시민사회운동에 몸담아오면서 우리 사회 진보적 변화를 위해서 헌신해왔습니다. 2011년 문재인 상임대표와 함께 혁신과 통합 공동대표로 민주통합당에 입당해서 당 여성위원장, 대협력위원장, 원내 부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을 거치면서 대안 제시 능력과 포용적인 리더십을 인정받았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혁신을 통해 여기까지 온 변화와 혁신의 아이콘 저 남인순을 최고위원으로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저 남인순은 약속합니다.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촛불 이후에 민주주의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민주당도 정당 민주화와 당원의 민주 역량 강화해야 합니다. 선거 때만 동원되는 당원이 아니라 평상시에 지역사회에서 행동하는 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학교를 통해서 리더십을 키워야 합니다. 당원 자치를 활성화하고 당원자치 협동조합을 통해서 당원이 민주당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100년 정당의 깃을 저 남인순이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둘째, 민생을 살리고 진보 개혁적 가치를 확장하겠습니다. 저 남인순은 5년 동안 을지로위원회에서 민생을 지켜왔습니다. 현장에 강한 저 남인순이 당원에 명시되어 있는 민생 연석회의를 반드시 구성해서 노동조합과 중소상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같이 소통하면서 민생 제일주의 실천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젠더와 인권, 생태와 평화에
가치와 정책을 확장시켜서 진보적 시민들이 젊은 유권자들이 우리 당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지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남녀 동수사회가 되도록 여성 30% 공천 의무화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인 청년과 장애인, 어르신과 여성들이 소외됨이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울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 남인수는 송초로 울산 시장님과 꼭 손을 잡고 울산을 미래형 글로벌 산업수도로 육성하겠습니다. 조선업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조선해양플란트연구원이 울산에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립 3D 프린팅 연구원을 설립하여 신성장 동력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보건복지원의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 공공병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 공공병원 건립도 지원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울산시당 대의원 동지 여러분, 저 남인수는 최고위원이 되면 메시지만 하는 최고위원이 아니라 발로 부지런히 뛰고 민생을 살리고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최고로 일 잘하는 최고위원 되고 싶습니다. 남인수는 럭키 세븐입니다. 혁신과 민생의 아이콘 저 남인순 여러분이 최고위원으로 보내주시겠습니까? 위대한 승리의 길에 울산 동지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 남인순 꼭 최고위원으로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혁신, 민생, 럭키 세븐 남인순 최고위원 후보의 마지막 연설을 들어보셨습니다.